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학인의 글쓰기 인천대학교의 박상원입니다. 오늘은 그 8번째 시간 학술적 글쓰기 리포트 작성법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볼 텐데요. 학술적 글쓰기는 크게 세 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리포트 작성법, 두 번째, 소논문 작성법, 세 번째, 표절과 연구윤리. 여러분이 대학생활 하시면서 반복적으로 이제 과제 제출하셔야 되는데, 리포트나 에세이, 과제 제출할 때 어떻게 제출하시면 되는지 그 형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거고요. 학술적 글쓰기의 두 번째 시간은 이제 소논문 작성법. 음, 여러분이 이제 학계 여러분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여러분의 연구 성과를 발표할 때는 어떤 형식을 갖춰야 되는지 조금 심화해서 이해해 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절과 연구윤리. 여러분이 레포트 작성하실 때, 소논문 작성하실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연구윤리에 따라서 소논문을 작성하는 겁니다. 이 표절과 연구윤리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요소로 지금은 사용되고 있고요. 여러분이 굉장히 큰 학문적 성과가 있어도 이 표절과 연구윤리에 합당하지 연구를 진행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결과가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연구윤리에 합당하게 글을 써야 된다라는 것. 이 세 가지의 전체적인 주제를 가지고 학술적 글쓰기의 전체적인 윤곽을 한번 같이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 작성법. 일단 여러분이 글을 쓰려면 주제 선택하고 이제 제목 선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제목에는 그 글이 가지고 있는 주장과 요소가 잘 담겨져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사람에게 흥미를 끌 수 있는 어떤 제목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목 선택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볼 거고요. 개인정보. 여러분이 과제 제출할 때 개인정보에 대해서 쉽게 간과하고 내용을 안 적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과제는 기본적으로 어떤 형식들이 있습니다. 그 형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서론, 본론, 결론의 순서대로 여러분이 과제 제출이나 소논문 제출은 기본적으로 서론, 왜 이 연구를 진행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좀 서론에서 밝히고, 본론, 그 문제의식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상대에게 전달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결론. 그래서 나는 어떤 주장이나 새로운 주장이나 아니면 어떤 세상이 변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결론을 잘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말, 본론, 그 다음에 나가는 말 형식도 괜찮고요. 아니면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의 형태로 과제를 진행하셔도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새내기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 제목, 그럼 맨 위에 쓰시면 되고요. 포인트는 14에서 16포인트로 보통 쓰시면 돼요. 코로나19로 바라본 혐오와 차별의 원인. 제목 보시면 이 글의 내용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생기는 혐오와 차별의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제목은 전체적인 글의 맥락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게 좋은 제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과제를 제출할 때는 기본적으로 과목, 담당 교수, 전공, 학번 이름 이 5가지의 요소가 그 과제물의 상단에 제공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목, 글쓰기 이론과 실제 여러분이 듣는 과목을 항상 쓰시고요. 그 다음에 담당 교수, 담당 교수 이름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전공, 그 다음에 자기 학번, 자기 이름 이 5가지의 요소가 A4지 상단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갖춰서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론, 본론, 결론의 순서대로 지금은 이제 형식만 보세요.
레포트라는 것이 갖춰야 될 형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제목,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 좀 더 구체적으로 써야 됩니다. 제목은 세상을 바라보는 세 가지 방법, 다섯 가지 방법이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쓰셔도 좋을 것 같고, 자, 이 친구도 보면 과목, 담당 교수, 제출일, 학과, 학번 이름 이렇게 돼 있는데 기본적인 정보를 상단에 담고 있습니다. 과제 제출하실 때 하시면 되고, 일단 형식 보면 서론을 이렇게 쓰세요. 1서론, 안 그냥 서론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서론의 이제 문장은 한 15개의 문장으로 쓰시면 가장 적당한 것 같아요. 15문장보다 좀 작으면은 전체적인 글의 맥락이 무엇인지 이해하기가 좀 힘들고, 그리고 이제 15문장 더 넘어가면 서론이 너무 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흥미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론을 쓸 때는 15줄 내외에서 자기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들을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론에 쓸 때는 어떤 실화나 예제를 써도 괜찮고요. 아니면 자기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반론을 한다라는 그 문제에 대해서 쓰셔도 됩니다. 서론 쓰셨으면 일단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 임혜연 학생이 쓴 방식인데 일단 이렇게 기본적인 인포메이션 쓰시고 이제 서론 이렇게 쓰셨으면 본론은 보통 한 3단락 정도로 나눠서 자기 주장을 전개하시면 좋습니다. 여기 1단락, 2단락, 그 다음 3단락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그 단락별로 소 제목을 좀 다 달아주시면 돼요. 아는 만큼 보인다. 우리는 보고 싶은 것을 본다. 뭐 이런 식으로. 본론의 주장들은 너무 길면 어려우니까 소단락의 제목을 달아두든지 아니면 첫째, 둘째, 셋째 순서대로 전개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 이제 결론 이런 식으로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이 기본적으로 여러분 과제 제출의 형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일단 여러분이 리포트 작성할 때는 나만의 관점을 좀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가장 좋은 것은 나만의 관점을 정리해서 친구들한테 발표를 하면 브레인스토밍을 하시면 돼요. 그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똑같은 그 주제, 뭐 코로나19라든지 아니면 뭐 사랑이라든지 아니면 일이라든지 아니면 여행이라든지 어떤 주제가 있다면 그 주제에 대해서 관점을 만드시고요. 뭐 코로나19가 나는 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라고 하면 그건 하나의 관점입니다. 그 관점을 정리하셨으면 그 관점을 만든 어떤 논리들을 연결하시면 돼요. 코로나19 때문에 뭐 교통량이 줄어서 환경 어떤 오염 물질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우리의 전체적인 환경이 개선되는 효과를 낳았다. 그래서 코로나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뭐 주장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 자기의 관점을 먼저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관점을 여러 사람과 공유하고 그러면 그 공유한 이후에 이 관점에 대해서 나만의 관점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반론을 제시하시면 돼요. 예. 이 반론들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그 반론에 대해서 재차 다시 자신의 관점을 더 명확하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반론하고 주장하고 반론하고 주장하고 이것이 학술적 글쓰기를 반복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와 다른 누군가의 생각은 결코 틀린 것이 아니다. 다른 겁니다. 다른 것과 틀린 것 차이를 아셔야 돼요. 틀린 것은 잘못된 것이고 다른 것은 존재의 이유가 명확하게 있는 겁니다. 다른 생각들이 모여서 세상을 만든다라는 것,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다르게 삶을 경험하고
그 경험에 따라 나만의 관점을 지니게 된다.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이루는 기초, 배경, 경험이 다 다릅니다. 내가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이유는 내가 살아온 환경, 내가 받은 교육,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만들어지는 어떤 생각들도 있지만 대부분 많은 것들이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생각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 이면에 있는 삶의 여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다르게 삶을 경험한다는 것, 서로 다른 시간을 살아갔고 서로 다른 공간을 살아왔다라는 것 늘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런 이해 속에서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는 것. 그 대신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관점을 명확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배경,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늘 고민하셔야 되고 그 정체성 속에서 자기의 주장, 자기의 관점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행위의 주체로 쓸 수가 있습니다. 나의 관점을 만든다는 것은 내 삶의 주체를 나로 설정한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 번째, 주제 선정하기. 여러분이 관점을 만들었으면 주제는 보다 관점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주제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주요 관심사 중 공통점을 찾기. 뭐 여행이라는 그 관심사가 있다면 그 여행에 결부돼서 산을 계속 찾아가는 여행인지 아니면 바다를 찾아가는 여행인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여행기가 쓰여집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관심사가 여행 중에서도 어떤 요리를, 어떤 음식을 경험하는 여행인지 아니면 자연의 위대함을 경험하는 여행인지 그렇게 자기 주요 관심사의 공통점을 키워드별로 좀 나열하시고요. 내가 어떤 것을 연구하겠다 하시면 그 주위에 연관된 키워드들을 같이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내 주제가 더 선명하고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키워드는 한 5개 정도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통 주제에서 중요한 개념 확인하기. 여러분이 실수하는 부분은 뭐냐면 개념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개념을 명확히 하고 논의를 전개하면 보다 더 정확하게 자기의 주장을 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개념 정리 중요하다. 그다고 주제에 대해서 논의하기. 학술적 글쓰기를 하기 위해서 좀 많이 해야 되는 것, 그러나 우리가 많이 하지 않는 것이 논의입니다. 내 주장을 글로 쓰기 전에는 먼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말로 전달하고 그 말의 전달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반복해서 주고받으세요. 그러면 이제 자기 생각이 정리가 되고 정리된 상태에서 글을 쓰면 더 효율적으로 글을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각자의 경험이나 사례를 접목하여 주제와의 관련성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여러분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글은 보다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글을 쓸 때 내 생활에서 어떤 부분 때문에 그게 나의 문제로 들어왔는지 좀 구체적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논지를 전개하기. 이거 본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본론의 논지를 전개하게 되기 때문에 주장의 논리적 근거를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지. 첫 번째는 정보와 통계 취합. 사람들이 설득당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통계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정보를 취합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의 사례라든지 그리고 여러 다른 사람 유명한 학자들의 이야기를 끌어와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정보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통계를 사용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설득하기도 쉽고 설득 쉽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신의 논지를 3문장으로 정리해라.
코로나19가 인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여러분이 논지 어떤 주제를 정했으면 그 주제에 대해서 논지를 한 3달력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뭐 환경 오염을 줄였다. 그리고 가족 간의 유대를 더 가깝게 만들었다. 그리고 비대면 시대의 어떤 4차 산업혁명을 더 빨리 우리에게 다가오게 했다. 뭐 이렇게 이제 3개의 문장으로 좀 써보시고 이 문장을 좀 확대하면 그것이 본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자기의 주제 문장을 만들고 그 주제 문장을 보완하는 3개의 서브 타이틀, 서브 문장을 만들면 전체적으로 논문을 쓸 수 있는 과정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3문장을 3단락으로 하잖아요. 일단 주제 문장 정하고요. 이 주제 문장을 서포트하는 3개의 문장을 만드세요. 그래가지고 이 3개의 문장을 기본적으로 하나, 둘, 셋 단락으로 엮어내면 전체적으로 하나의 주제를 설명하는 과제물, 레포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에세이를, 소논문을 쓸 때는 주제문 선택, 이 주제문을 보완하는 3개의 문장, 이 문장을 좀 늘려서 3개의 단락으로 하면 된다. 그래서 333 전략으로 가시면 돼요. 글을 써보세요. 예, 3개의 문장, 3개의 단락, 그리고 서론, 본론, 결론. 그렇게 하시면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소논문을 완성하실 수 있다. 주제를 3문장으로, 그리고 3문장을 3단락으로, 3단락을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이 큰 무리 없이 자기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펼쳐낼 수가 있습니다. 태고의 방법. 여러분이 글을 쓴 다음에 가장 중요한 또 요소가 하나 뭐냐면 잘 고치는 겁니다. 처음에 쓴 글, 2번째 쓴 글, 3번째 쓴 글, 이 글의 어떤 완성도를 보면 확실히 많이 퇴고하면 할수록 더 좋은 글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퇴고도 사실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퇴고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큰 소리로 읽어보십시오. 자기가 쓴 글을 큰 소리로 천천히 읽다 보면 어떤 접속사가 잘못 쓰였는지, 어떤 부사나 조사가 잘못 쓰였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읽기 전에 잘 모르지만 읽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읽으면 보다 상대를 설득하는 글로 좀 많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고요. 읽으면서 또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 이상한 점들이 있는 건 이제 고치시면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자기가 읽고 들으면서 고치고, 그 다음에는 남에게 한번 읽어주세요. 이걸 이제 여러 사람이 같이 윤문하게 되는데, 윤문이라는 게 글을 다듬다라는 뜻인데, 많은 사람이 함께 읽고 그 글에 대해서 코멘트를 달아주면 대부분 사람들이 똑같습니다. 느끼는 감정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어느 부분이 보완되어야 될지, 어느 부분이 가장 감동적인 부분인지 아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퇴고를 위해서는 남에게 많이 읽혀라. 읽힌 이후에 수정을 하시면 또 좋을 것 같고, 남이 이해 못하면 다시 고치자. 이해 못하는 부분들은 설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고치십시오. 그러면 좋은 글이 됩니다. 글쓰기의 기술. 여러분이 이 5개 정도만 좀 잘 이해하시면 저는 좋은 보고서를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좋은 가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문장이 짧아야 됩니다. 문장이 짧다라는 것은 주어하고 서술어의 이 거리가 짧아야 돼요. 그러면은 그건 굉장히 좋은 문장이 되기가 쉽습니다. 뭐 문장 하나 시작했는데 2줄, 3줄, 4줄에 가서야 서술어 문장이 끝난다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읽다가 무슨 말인지 다 헤매요. 그러니까
문장이 짧아야 한다라는 것은 주어하고 서술어와의 그 간격이 짧아야 된다. 예, 중복된 문장을 피해라. 반복되는 문장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반복될 때는 다른 단어나 다른 명사로 바꿔서 사용하시면 되고, 될 수 있는 대로 그리고 그래서 그러나 그런 접속사를 많이 쓰지 마십시오. 그래야지 좋은 글이 됩니다. 능동태를 사용해라. 수동태 많이 사용하지 마세요. 능동태는 읽기가 편한데 수동태는 여러분이 구어체, 그러니까 말을 하거나 대화할 때는 사용해도 좋지만 문어체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능동태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주어 반복을 자제해라. 내가, 저가 그거 반복해서 사용하는 거 좀 지양하시면 좋습니다. 자, 한번 문장에서 볼게요. 자, 여기 그래서 나는 학교로 갔다. 그리고 나는 아이들을 만났다. 그리고 우리들은 같이 어울려 영어 얘기를 했다. 그런 얘기가 너무 재미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2시간 동안이나 영화 얘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 한두 명은 지루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까닭에 자리를 들었다. 그래서 나머지 우리들만 빵집으로 가서 하던 얘기를 계속했다. 이 접속사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근데 이 접속사 한번 다 빼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예, 이렇게 쓰나 내용에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이해에도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접속사는 굳이 안 써도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학생들이 접속사를 좀 많이 써요. 그러니까 접속사 쓰는 것들 좀 자제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또 다른 걱정스러운 문제는 생산성의 문제다. 또 다른 걱정은 생산성이다. 여기 문제는 생산성의 문제다. 이렇게 문제를 강조하고 싶지만은 문장에서는 반복해서 쓰는 것들 제외하시면 보다 깔끔한 문장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 마을 주민의 절반은 극빈 상태로 살아간다. 살아간다라는 게 좀 어필하고 싶겠죠, 여러분께서. 근데 이 문장은 그 마을 주민의 절반은 극빈 상태다라고 간단하게 정리하면 좋습니다. 주어하고 수어 관계가 많이 줄었죠. 부사, 형용사 많이 사용하지 말고 주어, 서술어, 목적어 관계로만 설명하면 더 좋습니다. 선행상의 학생 5명에게 수여됐다. 아까 전에 능동태로 바꾸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죠. 능동태로 바꿔볼게요. 학생 5명이 선행상을 받았다. 이해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상황을 묘사하는 것이 글이기 때문에 글을 쓸 때는 이해가 목적이 돼야 돼요. 그래서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글을 쓰는 게 여러분한테는 합당합니다. 의원들이 경찰서장에게 브리핑을 받았다. 수동태죠. 능동태로 바꿔볼게요. 경찰서장이 의원들에게 브리핑을 했다. 이렇게 하면 상황을 보다 쉽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글을 쓸 때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몇 가지 사항들 다시 한번 정리할 텐데요. 첫 번째, 여러분이 글을 쓸 때는 주제 선택. 어떤 주제를 선택할 때는 시의성이 중요합니다. 그 주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될 수 있는 주제인지, 그리고 이 시간, 이 사회, 이 순간에, 이 계절에 합당한 주제인지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논지 주제를 정리할 때는 3, 3, 3. 서론, 본론, 결론의 방식으로 정리를 할 것. 그리고 하나의 주제 문장을 3개로 나눠서 소주제 문장을 만들 것. 그 소주제 문장을 3단락으로 넓혀 나갈 것.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여러분께서 논의를 진행하실 때 전체적인 균형에 맞춰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3번. 태고, 여러 번, 그리고 자기가 쓴 글을 여러 번 읽어보시고 여러 사람한테 읽어주세요. 그러면은
내 글에 객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자기가 읽으면서 자기 글의 객관성을 자기 스스로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리포트 작성하실 때는 주제 선택 잘 하시고, 그 주제에 맞는 주제문 선택하시고, 그 주제문을 세 개로 나눠서 보완하는 서브 주제 세 개 만드신 다음에 그걸 세 단락으로 넓히시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 내신 다음에 전체적인 글을 윤문하는 방식은 여러 사람과 읽어보고, 스스로 읽어보고, 크게 읽어보고, 여러분이 윤문을 이제 태고를 하시면 좋은 글을 쓸 수 있는 기본적인 요소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그 학술적 글쓰기의 첫 번째 시간, 전체적인 글 쓰는 형식에 대해서 좀 배웠고요. 다음 시간에는 소논문, 그러니까 리포트에서 한 단계 발전한 전문적인 논문, 소논문을 쓰는 방식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